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넓답니다. 포도주의 역사는 곧 프랑스의 역사이자 전통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냑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신이 내린 술이라고 극찬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코냑이 프랑스의 도시 이름인 걸 아시는 분은 아마 적을 겁니다. 오늘 코냑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코냑 지방을 직접 다녀오신 정원배 교수 나오셨고요. 세상길잡이 최호진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냑이 술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포도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 코냑은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정류 숙성한 술입니다. 원래 코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품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 마시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의 현재 소주 형식으로 정류를 해가지고 북부 지방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수송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에 대해서 탈취도 당하고 난파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장됐던 술들이 숙성되고 향기도 생겨서 지금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코냑은 프랑스 남서부의 샤랑뜨강 연안의 그 포도 재배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 기원은요 베네딕토의 수도원이 건설되면서부터 있는데요. 시의 번영은 18세기에 브랜디 즉 이 코냑 제조법이 발견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코냑이 아마도 여러분들 술 이름인 줄만 알았었는데 이 도시명이라는 거 모르셨을 텐데 그 의미를 알고 이 술을 마신다면 더 한층 맛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코냑이 상표 이름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코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코냑 지방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코냑은 인구 3만 정도의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르도르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보르도는 프랑스 포도주의 주산지답게 공항에서부터 거대한 포도주병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그 지방의 상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표현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갈 때가 포도가 한창 가는 7월이었는지 포도밭에 포도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닭 조각상이 보이네요. 흔히들 프랑스를 수탉으로 상징하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의 원주민인 고을족이 수탉을 용맹스러운 동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전몰자를 위한 위령탑엔 빅토르 위고가 전하는 조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공터에서는 프랑스의 전통 놀이인 빼땅크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이 한가로운 모습이 보여요.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두 팀이 겨루는 이 경기는 1kg의 쇠공을 던져 약 10m 전방에 있는 빨간 표적에 가까이 붙이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저 사람이 이겼나 봐요. 그렇습니다. 전국 빼땅크 선수권 대회가 열릴 정도로 대중적인 놀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코냑 지방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포도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면 트랙터 가득이 포도를 싣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가정에선 포도주를 얼마나 마실까 궁금해서 농부 프레고시 댁을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그의 농기구 보관 창고입니다.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 한눈에 부지런한 농부임을 알겠더라고요. 바베큐 그릴도 보이고요. 바베큐 그릴. 아주 큼직하네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 이날이 프레고시 딸의 9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꼬마 손님들이 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요.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여 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외와 학원에 지친 우리 어린이들과 비교되기도 하고요. 이 댁은 코냑의 전형적인 중상류 가정으로 일선을 돕는 과정까지 함께 생활하는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생일 잔치가 참 소박해요. 검소해 보이고요. 선물을 안 받았나? 궁금하네요. 편지 한 장이 선물입니다. 그래요? 이 댁에서는 어떻게 술을 만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술 정류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인 만큼 허가를 받으면 자신의 집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프레고시 댁의 경우에도 자체 정류소가 있었습니다. 정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집은 마을의 전문 정류소에서만 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프레고시 밭에서 난 포도주만 정류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정류하는 11월 말에서 3월 말 정도까지는 24시간 정류기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류소 안에 아예 숙식을 할 수 있는 침대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 사랑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프레고시 댁의 자체 술 저장 창고입니다. 창고 입구가 아주 멋있네요. 규모가 다소 커서 저도 놀랐지만 일반적으로 코냑 마을 사람들 집엔 이 정도의 정류소가 보통 수준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스키와 달리 좀 오크통이 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스키가 오래된 오크통에 술을 숙식시킨다면 코냑은 새 술통에 저장을 시키는데요. 술통을 만드는 공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공장은 헌 오크통을 재생한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이 향과 색상을 높이기 위해서 꼬냑 지방 인근의 참나무만을 사용한다는 게 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술이 나무통과 접촉하면서 맛과 향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고유한 황금색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크통마저도 콘약 지방 걸 사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 오크통을 만들 때에는 먼저 새 틀에 준비된 나무 수직으로 정리해서 끼워 맞춰야 합니다. 네. 근데 참나무가 단단하잖아요. 헌 것도 아니고 새 것인데 웬만해선 틀에 맞춰서 이렇게 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부에 불을 피워 열과 수증기로 나무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이와 동시에 중앙 부분이 휘어지도록 반대쪽 입구를 세 줄로 조여서 점차 오므려 가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단단해도 참나무가 휘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는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예. 하긴 그 나무를 휘기가 쉽겠습니까? 예. 조금씩 이렇게 조여드는군요. 밑에 부분이. 네. 지금은 뭘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나무가 타지 않도록 가끔 안쪽과 바깥에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저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네요. 그래서 이제는 뚜껑을 씌우기 위해서 통의 양쪽에 홈을 파내는 공정입니다. 네. 뚜껑은 그냥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못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예, 그 아카시아 나무의 경우에 참나무보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데 견고하다고 합니다. 예. 뚜껑 나무 사이에 갈대 줄기를 넣어서 나무 못을 고정시키는 것도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네. 완성된 뚜껑과 본체를 연결시키려면 밀가루 반죽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반죽이요? 왜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인데요. 물로 반죽한 밀가루를 본체와 뚜껑 사이에 틈이 없도록 채워 넣으면 예. 웬만한 접착제보다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목통에 뭘 감았네요. 예, 이거는 새 옷고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때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벌레가 옷고통을 상하게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곳은 술통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술을 넣어보고 새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 다 만들어졌네, 저렇게 되면. 예, 새는 술통은 물론 없겠죠. 예, 이미 상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네. 좋은 꼬냑이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일 겁니다. 네. 꼬냑 지방의 포도밭은 포도나무 간격이 넓고 일직선으로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남쪽 지방의 포도는 일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냥 놔두면 포도송이가 제멋대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내용물도 상당히 부실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포도나무를 적당히 잘라줌으로써 충실한 포도를 얻도록 합니다. 여기가 꼬냑 중심지입니다. 꼬냑 씨는 다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도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꼬냑 지방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수확되는 포도도 다르고 따라서 원료도 달라서 만들어지는 꼬냑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콘약의 맛과 향기도 다 다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급의 꼬냑이 생산되는 그랑 상파뉴 지역이나 뻗띠 상파뉴 지역 경우에는 석회 토질이 좋아 네. 물이 빠지고 최고급 포도주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석회 토양에 잘 자라는군요. 그렇습니다. 포도가. 지금 그 토양을 잘 표시한 그런데 보로들레 지역의 경우에는 땅이 거칠고 배수가 고르지 않아 포도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이 토양의 질이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러면 콘약을 만드는 포도와 일반 포도와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품종의 차이보다는 토질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포도 수확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종류되는 원액만이 꼬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수확한 포도는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 정류를 합니다. 정류 과정은 위스키와 비슷한데요. 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두 번의 정류 중에서 처음 정류시킨 것을 다시 가열시킨 뒤에 정류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2차 정류를 거친 포도주는 40도 이상의 도수를 가진 꼬냑으로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이번엔 한 꼬냑 제조사의 술 보관 창고를 방문해 봤는데요. 1772년에 건립된 창고답게 내부엔 정말 오래된 꼬냑들이 가득했습니다. 100년 된 것부터 최근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요. 네. 창고만 해도 200년이 넘은 거군요. 이야, 오크통 정말 많네요. 1914년 100년 가까운 것도 있고, 또 저건 뭐야? 1800년대가 오크통에다 보관 안 됐어요. 적어놓은 거는데. 네, 숙성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유료병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분은 마스터 브랜드로 상품화할 꼬냑의 맛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네. 7대째 가업을 이어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는 일은 해마다 다르게 생산되는 술들을 잘 섞어 항상 같은 맛의 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꼬냑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리차드 헤네시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꼬냑의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중개 무역으로 조성된 여러 가지 자금을 토대로 해서 꼬냑 제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전혀 몰랐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 사람은 패트릭이라는 분으로 꼬냑 제조사의 제품 담당자입니다. 그는 꼬냑이 세계화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로 지역사회의 단결을 꼽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꼬냑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초창기에 이 지역 사람들이 단결해서 꼬냑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세계화에 승부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 후로 세계적인 술이 된 거군요. 이 코니악 하면 명실공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증류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품질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 꼬냑의 품질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네. 자율적 차원에서도 철저히 합니다. 술이 만들어져서 창고에 들어갈 때도 물론이고 네. 술이 다시 상품화해서 출고를 할 때도 틀림없이 국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 코니악 전시관을 보니까 이 토질에 따라서 생산되는 포도도 다르고 따라서 코니악의 품질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등급을 매긴 걸 아무 이유 없이 수용을 하나요? 누구나 우리 집안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점들이 꼬냑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드는 제품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좀 덜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같이 공동적으로 세계화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던 겁니다. 네. 이 술은 맛과 향을 즐기면서 먹기 때문에 주도가 있다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스카치 위스키 같은 건 얼음에 넣어서 든 거 뭐 그냥 마셔도 되지만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잔에 대를 잡고 이렇게 마시고 코냑 같은 경우에는 감싸면서 마시는데 뭔가 좀 다릅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꼬냑이 고알코올 술임에도 불구하고 예. 포도주랑 비슷한 튤립잔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손을 잔 밑을 잡고 해서 체온으로서 이 꼬냑을 데워가지고 향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고 예. 또 잔 입구는 좁게 해서 예. 향이 모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꼬냑 고유의 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정집에도 증류소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위해서 개별적인 경쟁이 아닌 공동의 힘을 모았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코니악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지역만의 독특함을 세계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 코니악 지방의 사람들은 거뜬히 해냈습니다. 우린 세계화된 상품을 보면서 그 결과만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